정영진 축의 매불쇼. 한 주의 마무리 영화 이야기하러 지금 출발합니다. 라이너, 미치광이 최강희, 그리고 거의 없다의 시네마 쇼! 네, 오늘은 전찬일 선생님께서 급히 해외 출장을 나갔습니다. 갑자기요? 네, 그래서 오늘 함께하지 못했고요. 자, 먼저 라이너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급하게 해외 출장 맞죠? 거기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미치광이 최강희님은 출장도 안 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거의 없다님 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의없답니다. 네, 머리 파마하셨군요. 지금 미용사를 고소하기 위해서 자,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담당 변호사 선임했고요. 그래요. 네, 최대한 많이 뜯어내기 위해서. 요거는 사실 뭐 민사보다 형사로 가도 네. 예, 제가 우리가 이게 없어 보입니다. 최대한 좀 안 풀리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를 악물고 말더라고요. 아, 말을 잘못하셨네. 네, 네. 얼마짜리 폼이에요? 근데? 이거요. 모르겠어요. 카드 낼 때 손을 부들부들 떠느라. 네. 제가 볼 분노에 떠느라. 때는 네. 다음 정권까지 안 풀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빡빡 밀어버릴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네. 네, 예전에 거의없다님이 네. 저한테 되게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말씀이죠? 나는 외모 같은 이런 가능성 없는 일에 매몰 비용을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오늘 보면서 또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아. 역시 중요한 건 뭐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아, 네. 네. 아니 꽁돈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좀 새로 매물 좀 해보려고 알겠습니다. 했는데 네. 이렇게 됐다. 예, 얼굴보다 머리가 덜 우스꽝스럽다는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 미안. 근데 귀여운데 나는. 네, 알겠습니다. 자, 쫄고 그래요, 영답지 않게.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 앞서서 여러분에게 네. 일단 제가 화를 한번 좀 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회심의 카드 꺼냈거든요. 추천작으로 단편 영화 몸값 정말 몸값. 미친다, 소름 돋는다 그랬는데 네. 이 여기 있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나는 단편 영화 몸값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단편 영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한 아닙니다. 거야. 아니에요. 아니야. 저는 듣고 아니에요. 해. 그거 아니야. 듣고 해.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에요. 왜냐? 여기에 제가 연기가 미쳤다 하는 거는 이주영이라는 배우예요. 네. 근데 이분들은 자꾸 전종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전종서 닥쳐! 아니 발언권을 아니, 뭐 주면서 말을 말을 할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근데 저는 일단 전종서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저는 단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드라마랑 단편 영화를 구분하지 않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보시기에는 청취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쟤네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단편 영화 몸값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저는 그 심지어 드라마 몸값을 안 봤어요. 그 뭐야? 이거? 내가 그런 얘기. 형이 지금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아니야? 다시 다 들었습니다. 네. 아니 저기 영화 네. 관련해서 얘기해서 틀린 사람 누구냐 하면 그냥 최욱이 틀렸다라고 하면 돼요. 그게 제일 아, 편할 그 거야. 뭐- 그게 거의 진실 제가 같고요. 기억하기로는 네. 전종서라는 그 배우 이름은 네. 지금 안 나오신 전찬일 선배가 언급하셨어요. 네. 아니 근데 그거를 네. 최욱 씨가 받았어. 그렇지, 그렇지. 그 아니야. 사람이 전종서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팩트. 아니에요. 네. 이건 비겁해. 이거는 왜냐면 없을 때 공격하는 것만큼 비겁한 거 아니,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공격이 아니라 전종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네. 그 전종서의 몸값 얘기가 나와서 이제 알겠습니다. 전체 평론가가 뭐 몸값이 어떻게 아무튼 뭐- 이런 과정이었죠. 네. 이 수사는 뭐 한동훈 장관한테 맡기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결론 안 정리하겠습니다. 나겠네요. 네. 아, 너무 속상해갖고 그래서 네. 이거 단편 영화를 사람들이 못 봤어. 아, 너무 억울했어요? 아, 억울했어요. 진짜 미치거든. 너 안 봤지? 이거 넷플릭스에 있는 거 19분짜리 아니에요? 아니, 맞아. 15분? 15분인가? 너 봤어 안 나 봤어? 봤는데 이거. 그래. 근데 이거를 헷갈릴 수가 없는 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영화 콜 얘기할 때 이 15분짜리 이 단편 영화 몸값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아, 네. 했습니다. 이 몸값이라는 영화로 인해서 네. 감독이 큰 거에- 유명해졌고. 네, 감독이 유명해졌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아, 이런 작품을 그래? 찍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그런 감독이 얘기를 많이 지금 했어요. 전종석 씨랑 사겨요. 그건 알아요. 네, 네. 네. 저도 그러니까. 그 영화가 15분 짧아서 아마 최욱 씨가 봤을 거예요. 부담 없이. 맞아. 보니까 긴 영화는 뭐 안 기대보단 낫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아유 효율적이다. 가성비 좋다 이러면서 와가지고 소개한 거지. 형, 요새 예리해. 아니, 틀린 말을 안 해. 정확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소개할 신작은요. 지금 화제의 신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닉 아. 4입니다. 조닉 4. 네, 조닉 4.
존윅의 네 번째 작품이 나왔습니다. 이거 조닉 4를 네. 조닉 1부터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조닉 1을 제가 봤어요 지난주에. 네. 아 보니까는 진짜로 그 전도연 씨 나왔던 영화 길복순이요? 길복순 정말 비슷하더만. 진짜 비슷한 점이 좀 비슷하죠. 있죠. 예. 예. 근데 조닉 더럽게 재미없던데 나는. 네. 이렇게 어, 말하면 안 되지 나. 네, 아니, 아니 얘기해도 돼요. 말씀하셔도 돼요. 욕먹지.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른 거니까. 와 진짜 재미없더라 진짜 조닉 1. 아무튼 뭐 네. 재미없는 와. 영화, 최혁 씨에게 재미없는 영화가 벌써 4편까지 나왔고요. 네. 네. 벌써 4편까지 단편이나 봐 나왔고. 형은. 네, 죄송합니다. 단편이랑 잘 맞네.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를 해드리자면 줄거리가 이제 전- 없더라 1편은. 계속 없어요. 계속 줄거리는. 없는데 네. 아무튼 전편에서 이제 존윅이 바워리 킹을 찾아갔죠. 바워리 킹을 찾아가고 나서 몰라. 바워리 킹이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예, 몰라. 바워리 킹을 네, 네. 찾아가고 나서 이제 이야기는 진행돼요. 그러니까 결국 내용은 뭐냐면 최고 회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내가 자유를 얻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으려고 했는데 이때 이제 그라몽 후작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인물이 나타나서 내가 존윅을 해결해 버리겠다라고 나타나서 뉴욕을 제압해 버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최고의 암살자이자 또 존윅의 옛날 친구이기도 한 케인이라는 인물을 보냅니다. 견자단 씨가 연기를 했는데요. 네. 그 인물을 보내서 이제 도쿄에 가서 도쿄 콘티넨탈 호텔에서 쉬고 있었던 존윅을 찾아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사투가 벌어지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네. 요게 이제 존윅 4의 전반적인 스토리입니다. 네, 뭐 화두는 간단하죠. 존윅이 이 모든 나한테 덤벼드는 이 모든 놈들을 다 죽여버리고 네.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찾았겠지. 아니 저 그렇게 얘기하면 그 스포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 이 내가 뭐라고 하다 그래요? 스포야? 아니 내가 왜 긴장감이 떨어진 이유는 어차피 안 죽어. 어차피 다 죽여. 또 스포하셨네.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나는 못 그런데 봤어. 어떻게 내가 스포에 최욱 보지 못했는데. 씨의 저 스포는 틀렸어. 아 틀렸어. 와. 그것만 얘기할게요. 아, 오. 또 스포하시네. 아 죽나 보네. 아 죽나 봐. 오. 그게 틀렸다는 네, 거 보니까 근데 뭐 사실 다시 이 영화는 살아돌아오네. 스포일러 같은 건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뭐 키아누 리브스 나오자마자 죽겠어? 네. 당연히 끝까지 살아 있겠지. 그렇죠. 그리고 아마 최욱 씨가 이 영화가 1편이 재미가 없었던 이유는요. 네. 3편까지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1편을 봐서 그래요. 나 몰랐어요. 몰랐어요? 알았나? 존윅 4 때문에 봤대요. 왜 거짓말해요? 존윅 4 때문에 봤다면서. 이빨군에 4편까지 나온다고 그래. 그래. 아니 방금 한 얘기를 까먹고서 뻥을 치면 어떡해요? 나는 1편은 4편 나오지. 죄송합니다. 아이고 거짓말하는 거 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또? 양심은 있어. 아 사과하세요. 그러면. 있었으면 거짓말 안 했겠지.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는 참 네. 잘해. 거짓말이 입에 배다 보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거 어제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영화 솔직히 좀 길긴 길더라. 길죠 2시간이 아니 훨씬 넘어가니까. 169분이니까. 네네. 거의 세 시간 거의 가까이. 되죠. 네. 근데 이게 뭘 느꼈냐면 약간 그 격투씬 같은 게 네. 다른 영화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끝판왕 네. 딱 그거 격투하고 끝나면 이제 딱 해피엔딩인데 음. 그런 결투씬이 한 4개 정도가 있더라고. 아우, 계속 지루해, 나오죠. 지루해. 네. 정확하게 보셨네. 네. 네. 그 진짜 액션 시퀀스가 4개예요. 그쵸. 네. 네 개로 나눠져 네. 있죠. 네. 네. 그리고 저 놀란 게 그거 얘 얘기해도 눈이 되나? 있고 귀가 있는데 바보 아닙니다. 그거를 네. 그러니까 영화에 이렇게 딱 빠져가지고 보면은 음. 이게 덩어리 액션 덩어리가 몇 개인지까지는 사실 몰라요. 모를 수 네. 있어요. 예, 근데 예리합니다. 딱 정확하게 대부분 네. 아는 것 같던데. 그래서 처음에 아니 저 라이너 씨, 참 스포트라이트 딱 봤는데. 또.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그 천장에서 이렇게 내려 찍는 거 있어. 예, 화염 예. 방식으로 팡팡 죽이는. 부감으로 찍는. 부감샷. 네. 와 그거 너무 멋있다. 그건 멋있었군요. 뭐 거의 총기 액션. 아 그러니까 멋있어요. 지금까지 존윅 1편, 2편, 3편, 1편, 2편, 3편은 각각 컨셉이 있었어요. 1편은 굉장히 직선으로 갑니다. 액션이. 그러니까 직선. 횡스크롤 액션처럼 옆으로 쭉 간단 말이에요. 근데 존윅이 나오는 애들을 하나하나 처리해가면서 여기서 사용했던 건 이제 권총과 근접 격투, 주짓수라고 부르는 이제 유도 기술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네. 2편으로 넘어가게 되면서는 이제 좀 더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감독이 미장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훨씬 더 많아졌죠. 3편 넘어가면 이제 뭐 말 타고 싸우고 오토바이 타고 싸우고 점점 액션이 진화를 해왔는데 4편은 이 모든 액션을 총정리하는 서머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안 네 덩어리인 나오겠죠? 거예요. 네. 5편은 안 나오겠죠. 네? 5편. 근데 지금 5편 제작사 얘기하고 나올 거예요. 있어요. 나올 거예요. 나와요? 네. 나올 건데 아무튼 그 요거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액션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존윅 4는 지금까지 나왔던 존윅 중에서 최고의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작품은 새로운 액션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1편, 2편, 3편의 액션을 전부 다 갖다가 다시 한번 변주를 시켰어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여기서 나오는 액션들이 지금까지 나왔던 액션 영화들
역사상 나왔던 액션 영화들을 한 번씩 다 돌아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그 전에도 뭐 이 영화가 뭐 건푸다, 건발레다 이런 평가를 받긴 했는데 건프가 뭐야? 건파이터랑 풍호를 합친 거예요. 총으로 하는 쿵푸. 아, 그 건프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 작품에서는 그게 훨씬 더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존 윅이 특별하다는 얘기를 들었던 이유는 액션이라는 측면에서 그 전에는 본 시리즈에서 보였던 쉐이키 캠, 그러니까 쉐이키 흔드는 방식, 흔들어. 흔들면 하면 막 뛰는 거. 흔들고 아우, 눈 아파, 막 눈 아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거였어요. 아우, 정신 사나워. 그런 게 좀 주류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존 윅이 나오면서 조금 더 고정된 캠으로 대신 이제 좀 택티컬한 액션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뭐? 좀 전략적인. 야, 너 건축으로 하나도 못 알아듣게 임마. 왜? 야, 평론가들은 저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 1인 전술, 1인의 어떤 전투 전술을 보여줬다. 아, 택티컬. 내가 한 몇 사- 번을 예? 이래야 되냐 임마. 한 사람이 집단을 상대로 싸울 때 음. 어떤 전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합리적인가라는 거를 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밌게 느껴졌던 거죠. 아,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액션의 새로운 기조죠. 그러니까 예전에 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제이슨 본이 주먹을 뻗어서 옆 사람을 칠 때까지 화면이 한 4번 끊어져요. 탁탁탁 끊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존 윅은 그걸 롱테이크로 갈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아누 리브스가 움직임이 굼뜬 거 이런 거 다 짤없이 보이죠. 근데 그런 과정을 다 보여주는 게 존 윅이 새롭게 시도한 액션 영화의 미학이고 또 하나 존 윅은 총알을 쏘는 장면을 보여준 만큼 탄창을 장전하는 과정도 멋있게 연출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는 굉장히 비현실적인데 그 안에서 싸우는 액션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냥 합리적이라는 거죠. 합리적이야?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으로 내가 쏴서 최욱이 쓰러졌다라는 걸 연출하기 위해서 본 시리즈나 그 전에 무슨 다른 작품들은 총을 쏘는 장면, 얼굴 클로즈업, 총 날아가고 사람 쓰러지고 이거를 딱딱딱딱 끊어서 보여줘요. 정신이 없어. 그냥 한번 흔들어줘. 아니, 그래서 그런지. 근데 여기서는 이걸 맞아. 딱 쏘는 거를 전체 풀샷으로 한 번에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 쏘고 넘어지는 게 한 장면에 담겨요. 이런 식의 어떤 연출 방법인 거죠. 그래서 키아누 리브스가 거의 60다 됐잖아요. 57세예요. 굶떠 되게. 아, 굶떠. 네. 굶뜨고 저 말이 안 되는데 하는데 나중에 그걸 잊고서 보게 되더라고. 아. 심지어 그분 안짱다리로 걷더라고. 네네네. 팔자 걸음이라고 어기적 하죠. 어기적 네. 걸어 다니시죠. 네. 그 키아누 리브스가 57세고 견자단이 59세예요. 아유. 근데 견자단만 혼자 2배속으로 움직입니다. 이 영화에서. 근데 그 3편에서도 아시아계 그 레이드 시리즈에 나오신 거기서는 분들. 네. 2.5배속으로 움직입니다. 그 사람들 또 젊어요. 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그것 때문에 좀 약간 몰입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3편이 너 운동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거야? 그렇죠. 아. 동작도 빠르고. 그러니까 이게 키아누 리브스하고 악당들하고 싸우는데 악당들이 키아누 리브스가 주먹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오다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한 2초 있다가 키아누 리브스 주먹이 딱 맞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게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네. 그리고 이제 1편 때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좀 약간 뒤뚱거린다. 아, 뒤뚱거리죠. 좀 좋게 말하면 유로 스텝을 밟는다. 아. 영화 본 사람들은 웃고 있죠. 재밌는 얘기야? 그런 느낌이 나 진짜 실제로. 재밌는 얘기다 이거지? 근데 그 아일리시맨 봤을 때 거기서도 주인공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죠. 너무 굶뜨더라고. 근데 그건 네. 어쩔 수 없어요.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뛸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우리 저기 광희 형님이 지금 너무 출연료 날로 드시고 계세요. 아니, 보시긴 보셨어요? 봤죠? 아, 봤어요? 아니 근데 두 사람이 잘 얘기하고 있으니까. 왜 뭐야? 나와요, 그러면? 아니 그 저기 뭐야 두 사람 네.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말라는 시청자 새끼들이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끼어들고. 아니, 잠깐만 있어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두 사람 얘기할 때 끼어들지 말라는 댓글이 있어서 가만히 있었다. 네. 형, 솔직히 형 나오지 말라는 댓글 더 많아. 또 왜 나왔어? 아, 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출연료 주는데. 와, 진짜. 다 이런 생각으로 정영진도 여기 앉아 있어. 최강희도 여기 앉아 있어.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가만히 있어도 빛나는 이 존재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우리 형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나 너무 멋있어. 아니 너무 이거를 멋있어. 입 밖에 꺼내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생각은 하는데 내가 이걸 그때 궁지에 몰려서 그냥 실패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우리 라이너처럼 뭐 택티컬 이런 단어 못 그런 써.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못 쓰니까 못 뭔가 알아들어. 구태의연한 올드한 평론가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서. 근데 내가 말을 하면 저 새끼 저 노인네 뭐 이러면서 놀리잖아. 공격당할까봐. 네. 그래서 나 가만히 있는 택티컬 거야. 못 써. 택티컬 못 뭐 쓰니까. 합리적 뭐 액션 이런 표현 못 써. 네. 형의 언어로 뭐. 그러면 좀 평가 좀 해줘요. 형 언어로. 액션이 멋있지. 액션이 멋있대. 액션이 멋있어.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네. 액션이 제가 멋있어. 조금 더 얘기하자면 어. 왜냐면 이게 왜 재밌을까? 이번 작품은 왜 잘 나왔는가? 재밌어? 이거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 3편에서는 이 확실히 존윅 시리즈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어떤 선택을 했냐면 일단 존윅 시리즈가 재밌었던 거는 처음에 무슨 뭐 최고 회의, 장로, 뭐 맹세 증표 이런 거 없었어요.
1편에서는 그냥 뭐 암살자들의 세계가 있고 네. 컨티넨탈 호텔은 뭔가 뭐 휴식하러 오는 곳인가 보다. 이 정도의 느슨함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어떤 그 좀 불친절한 방식이 오히려 세계관을 더 깊어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 게임에서도 이제 프롬 소프트웨어가 만드는 게임들이 그런 방식인데. 야 뭔데 프롬 아무튼 소프트웨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해도 오히려 더 괜찮아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예쁜 여자가 별로 리액션 없으면 오히려 나를 탓하게 되잖아. 근데 그 나는 이게 바로 와닿네. 뭐 이런 표현은 제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MCU 세계관이라든가 뭐 이런 건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좋은 얘기에 어떤 세계관이 있습니까? 킬러 지금 유니버스가 방금 있죠. 얘기를 했잖아. 그렇지. 근데 세계관이라는 말은 그렇지. 어떤 영화를 논할 때 쓰기 너무 거창한 단어 아니에요? 아 좋아 형 들어가. 그러니까 싸워. 흔히 세계관이라고 하면은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 프레임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 오 좋아. 그러니까 이 안에 드디어 무슨 붙었다. 철학이 있지. 그럼 바꿔서 붙었어. 얘기할게요. 그냥 존윅의 세계에는 아 바꿀래? 네, 뭐 아 왜 세계관을 안 싸워 오늘? 아 바꿀래 그냥? 아니 세계관이라는 표현, 아니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갖고 오면은 네. 이 최근 평론가님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거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바꿀래? 그걸로 논리를 펼칠 텐데 그걸 가지고서 제가 생각하는 세계관은 이렇고 당신의 세계관은 이렇다 이걸로 귀찮아. 싸우게 되면 굉장히 귀찮아. 소모적인 싸움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어차피 뭐냐면 별로 논리적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답이 정해져 있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답이 정해져 있는 싸움 그냥 할 줄은 저런 거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오늘 이제 진짜 아쉬운 것 청취자분들에게 같아요, 이제. 굉장히 오늘 피로감을 줄 수가 있다. 네. 아, 아니, 이 형은 사실 전체적인- 지금 화내는 느낌만 주고 싶었는데 이게 막 걸려가지고 생각보다 액션이 커져가지고 본인도 미안해. 제가 정말 손 벌벌 떨잖아. 코믹 평론의 개척자이자 아 개척자입니다. 액션 평론의 개척자. 아 액션 평론. 난 직접 연기를 해버리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뭐 어쨌든 좋아. 저한테 이제 말할 이제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형 말 더듬으면 쫀 거 같아. 아니 내가 끼어들면 뭐라고 하는 시청자 새끼들 있다니까. 아, 형 나오지 말라는 그래서 새끼들이 내가- 더 많아. 편하게 자 말씀하세요. 그래서- 편안하게 하세요. 이제 말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나 말할 때도 끼어들지 마세요.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방금 사전자 세계관으로 끼어들어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안 되는 거야. 뭐 1분 전에 있었던 것도 이제 기억을 못하는 위치에 근데 계신 거예요. 어찌됐든 저는 이 영화의 액션 씬은 볼만하다. 볼만한 멋있다. 볼만한데 이 영화의 그 기본적으로 액션 씬은 게임 서사다 이렇게 봤어요. 아 그리고 맞습니다. 게임의 아, 게임 서사. 서사대로 그냥 뭐 이렇게 라운드 1, 라운드 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4까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부감 쇼트로 천장에서 찍는 거라든가 부감샷. 이런 것도 다 게임에서 쓰는 거예요. 아 게임. 이미 게임에서의 그 앵글이거든. 네. 그리고 뭐 109계단인가 그게? 222계단. 아 숫자도 못 셉니다. 220계단? 222계단? 둘둘둘. 그 계단으로 막 올라가면서 이제 막 싸우는 게 있는데 네네. 그 싸우는 장면에서 이 카메라는 키아누 리브스 뒤를 쫓아가요. 계속 쫓아가면서 찍는단 말이에요. 물론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것도 1인칭 슈팅 게임이에요. 아 슈팅 네, 게임이야. 1인칭 슈팅 게임의 그 앵글을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마치 그냥 그 게임의 박진감을 그 작은 컴퓨터 화면이 아니라 큰 스크린으로 옮기고 옮겨놨어. 싶어하는 그런 감독의 의지가 이 영화에 좀 들어가 있고 네. 또 관객들도 이 영화에서 무슨 개연성 이런 거 안 따지는 거죠. 애초에 기대를 안 하는 거죠. 기대를 안 해. 그냥 말이 돼. 그게 총으로 이렇게 막 근접 격투를 하면서 이렇게 쏘고 저렇게 쏘고 오, 야, 액션 이런다는데 액션 평론입니다. 네. 이게 말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영화의 그 연출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네. 다만 이제 워낙 그 액션을 멋있게 그때 일당 100 싸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네네네. 근데 이 아무래도 키아누 리브스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네. 여기서 일당백을 여기서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온단 말이야. 기다려주죠. 그러면 견자단하고 반응 속도가 달라. 견자단 동시에 빡. 아 동시빵. 네, 동시. 근데 키아누 리브스는 얘 여기, 먼저 하고 해결하고 얘 해결해. 한참 있다가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얘 뒤에 있는 애는 자기 해결해 줄 때까지 또 기다려줘. 공격 안 하고 기다려. 아 기다려줘. 그러한 몇 개 오게티가 있더라. 아 그런 부분.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배우 키아누 리브스에 대한 호감으로 넘어가야 돼요. 아 네, 왜냐하면 키아누 리브스가 그동안 이제 전설적인 액션 영화에
키아누 리브스가 항상 이 사람이 여기도 있었네 싶을 정도로 등장을 하거든요. 아. 일단 그 뭡니까? 스피드. 스피드. 아, 네. 제가 어릴 때 좋아했습니다. 스피드. 그리고 스피드로 얻은 인기가 꺼져갈 때쯤 뭐가 터지냐? 매트릭스가 터져요. 매트릭스. 또. 아. 또 매트릭스가 좀 시들해지니까 뭐가 터져? 콘스탄틴이 또 터져요. 와, 대단하네요. 콘스탄틴 이제 키아누 리브스 한물 갔네. 그러니까 존윅이 또 터져. 와. 예, 이 사람은 대단하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키아누 리브스는 뭔가 신비해. 아, 그래. 뭔가 이 사람이 그거 아세요? 매트릭스에서는 거의 예수 역할하는 사람인데 어. 또 예전에 부처 역할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 어. 이제 알라 역할만 하면 3대 신을 다 찍는 아, 건데 다 찍어요. 근데 아직 그 알라 역할을 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키아누 리브스는 개인이 갖고 있는 매력이 이 영화를 좀 덮어주는 면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 저기 키아누 리브스의 그 대사 있잖아요. 네. 왜 설경구 씨 닮지 않았어? 네? 아니 그 말투가 네. 그 길복슬의 설경구 씨랑 좀 비슷해요. 아니, 저는 있는 대로 보면은 깔아가지고 이렇게 쫙 깔고 네. 허스키한 보이스로. 아, 그래? 네, 일상적인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설경구가 그거 네. 벤치마킹했나 보네.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내가 보기엔 매트릭스 때부터 키아누 리브스는 늘 그런 연기 톤이야. 네, 아. 강철 같은 얼굴, 그래서 표정 없는 얼굴. 네. 키아누 리브스는 어찌 보면 자기 영역을 분명히 확보는 했지만 네. 그 뭐 디카프리오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어떤 연기파로서 아예 그 이래- 생각도 없어요. 아, 그 생각도 길은 없어. 완전히 포기해버리니까 아, 그래. 몸이 피곤한 거야. 아. 네. 맨날 액션만 해야 돼. 액션 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뭐 어쨌든. 네, 너무 저도 야, 무자르듯이 너무. 야, 그래도 뭔가 받아주는 느낌은 있어야 아니, 되지 키아누 않겠니? 리브스랑 설경과 목소리 비슷하다는 게 무슨 상관이야? 뭘 받아줘? 그걸 왜 받아? 어쨌든 이 거엽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나셨어. 아니, 화도 못 내. 화도 못 내. 맞는 말이라서. 왜냐면 화 내면은 또 한 번 붙어야 되거든. 화도 못 내. 아 그리고 아까 어. 끼어들지 말라서 잘 안 끼어들었는데 뭐 어. 1인칭 뭐 건슈팅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 네네네. 그건 FPS인데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숄더 뷰 방식이라고 말하는 게 더 아, 맞습니다. 숄더 뷰. 근데 좀 다른 건데 레지던트 이블 방식이죠. 그렇죠. 네. 레전트 이블 네. 정확하죠. 그런 건데 어쨌든 이 얘기를 하자면 왜 재밌는가 아까 말씀하신 거랑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B급 액션물이에요. 네. 아무리 B급 존윅을 액션이라는 게 뭐야? B급이. 그러니까 그냥 액션만을 위해서 네. 만든 그런 액션을 즐기기 위한 그냥 액션 영화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여러 액션의 하위 장르들을 전부 모아놨던 거고 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굳이 영화가 존윅 3에서 세계관을 막 세계관이라고 관점을 싫어하니까 빼주시고요. 아, 예. 세계에 세계. 있는 다른 여러 설정들을 괜히 막 설명하려고 했어요. 장로가 있고 최고회의가 있고 이 세계에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봤어. 그래서 네. 여기서는 그런 설명을 하는 걸 멈추고 마치 1편처럼 그냥 액션 그 자체로 돌아오자라고 아. 생각을 하고 만든 작품이라서 오히려 더 좋은 작품이 된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결론입니다. 네. 추천작 가시죠. 서로 잘라. 서로 잘라.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많이 논할 영화가 아니야. 아, 그 정도는 아니야. 네. 한 한 가지만 보면 돼. 네. 한 가지만 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면 돼. 존윅 시리즈 세계관이란 말 싫어하신다 그랬지. 존윅의 세계에서 네. 킬러들의 세계에서 존윅은 농구에서 마이클 조던 같은 위치예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고트. 네 누구나 보면 존경하고 누구나 존윅을 보면 막 존윅 씨 영광입니다.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4편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강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아. 영화를 보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키아누 리브스랑 견자단이 반응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견자단이 더 세 보여.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라이너 씨가 얘기한 것처럼 설정 노름을 더 이상 안 하는 건 좋아. 근데 견자단 같은 강자가 너무 키아누 리브스 앞에서 설치다 보니까 존윅 절대 강자 존윅의 위치가 약간 흔들려요. 아, 흔들려. 4편에서. 근데 아주 네. 전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1편이 의미가 있었던 것이 그 많은 작품들이 있어서 그 전에도 건드려서는 안 될 인물을 건드려서 문제가 되는 작품 많아요. 뭐 퇴역한 군인, 전직 킬러, 테이큰 은퇴한 같은 영화 뭐다 그런 많잖아요. 거죠. 뭐 네. 캐시 트럭 이런 영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달랐던 거는 존윅의 위상에 대해서 존윅이 굳이 뛰어난 액션을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들의 반응으로 네가 존윅을 건드렸다고? 존윅의 개를 죽였어? 이거에 다들 놀라는 그 리액션만으로도 짐작하게 만들었는데 네. 여기서는 그걸 깨버린 거예요. 라이너 좀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거의 없다는 그냥 좋지. 나는 그냥 싫지. 뭐야? 저 사람이 말하는 거 그냥 싫어. 짜증나. 그러니까 막 공격하고. 거의 정확한 지적이세요. 아, 그래. 야. 그냥 좋은 거야. 저는 이런 유치한 논쟁에 휘말리면 휘말리지 않습니다. 야, 이것도 안 받아줍니다. 저봐. 이것조차 안 받아줘.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싫은 거야. 나이 든 새끼들은 다 싫은 거야.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존윅 얘기가 나오고 원티드 추천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주말에 존윅 원티드 다 봤어. 존윅 보고 원티드 봤더니
원티드가 좀 낫더라고. 아 원티드가 재밌죠. 요거는 이제 그 스토리 라인이 있어. 네. 존 윅은 없어. 그냥 싸우고 이겨 끝. 근데 아, 그 근데 영상미를 즐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 재밌는 근데 거죠. 그게 다지만 네. 그래도 이 영화에서 결말 부위 네. 마지막에 끝날 때 엔딩은 참 멋있다. 멋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저는 네. 이제 거의 그 이런 어떤 저는 이게 이제 사일런트 액션 무비라고 부르고 싶은데 대사가 없어요. 대사 없어요. 그냥 만나면 싸우는 거야. 네.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어떤 이 장르 굉장히 하위 장르입니다. 액션 영화 있고 그 밑에 한 두 층쯤 밑에 있는 장르인데 그 영화를 찍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예술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아 예술이요? 네. 근데 그 2, 3편에도 그 이거 방탄 수트 나와요? 나오죠. 3편에 나와요. 2편에서. 3편에. 삼편에 나와요. 방탄수트 때문에 총 맞았는데 사는 장면 나와요. 네. 아니, 아니, 3편은 안 보셨어요? 아니 뭔 평론가가 질문을 해? 아니 나는 4편만 봤기 때문에 평론가는 의견을 내는 사람인데 왜 질문을 해? 물어볼 수도 있지. 아니 근데 이런 그냥 네. 천옷인데 네. 총 맞아도 끄떡 없어. 아, 끄떡 없어? 그 네. 방탄이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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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블라 소재를 썼다라고 하는데. 다 입고 있어요. 네. 아, 무조건 머리에 써야 돼. 네. 머리만 써야 돼? 네. 그래서 네. 일부러 막 틈으로 이렇게 쏘잖아요. 근데 저 자식들 왜 적놈들은 왜 그 네. 피아노 리브스를 머리는 안 쓰고 딴 데만 쏘냐고. 빨리 빨리 어차피 끝나잖아. 존경심이죠. 네. 존익에 대한 존경심. 존경심. 네. 내가 머리를 쏠 수는 없다. 네. 죽을까봐 못 쏜대. 네. 죽으면 안 되지. 총 쏘면서 죽을까봐. 네, 죽으면 안 돼. 네. 주인공에 대한 예우구나. 예우입니다. 네, 예우입니다. 자 그러면 주말의 추천작으로 제목 수준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너님 부탁드릴까요? 아, 네. 제가 진짜 제목 수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이웃집에 신이 산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웃집에 신이 산다. 네, 정말로 브리셸에 있는 아파트에 신이 살고 있어요. 신이. 네, 그 신인데 이 신이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진상 아저씨, 진상 진상이야? 백인 아저씨 이런 인물이에요. 신은 신인데 병신이죠. 네, 골탕먹이 좋아하고 네. 가족 때리고 막 소리 지르고 집에서 그런 애가 신으로 있는 거예요. 아 그 집 안에서 신이다. 아니 진짜 신이. 진짜 신입니다. 진짜 신이야? 그러니까 이 영화 재밌는 게 뭐냐면 어. 이 신이란 인물이 이제 천지창조를 했는데 그건 그냥 과업일 뿐이었고 성격은 그냥 개차반이다. 이거를 설명을 한 거예요. 아 그거를- 코미디구나 이거. 네, 코미디인데. 아 코미디야. 근데 막 그렇게 엄청 뭐 막 재밌고 막 빵 터지는 그런 작품은 아니고 네. 결국 이 어떤 종교 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권력자의 모습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즘 종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되게 많잖아요. 네. 요즘 들어서 종교의 저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야. 한 여러 군데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정명석 이런 것도 있잖아요. JMS는 진짜 화납니다. 그리고 뭐 또 이제 뭐 하느님 까불면 죽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정광훈 씨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종교 때문에 자신 집안의 모든 죄를 뉘우치는 사람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서 네. 한번 요 이웃집에 신이 산다 보시면서 네. 뭔가 종교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종교 아니어도 보다가 또 최욱 씨 떠올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또 떠올려. 너 뭐만 네 세계관엔 나밖에 없네. 형이 최고 권력자야. 난 조닉도 형 같았거든. 아 맞네. 그러네. 매부쇼 만든 사람이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만든 근데 거. 성격은 개차반이잖아요. 개차만 아니에요. 고약한. 고약한. 권위에 도전할 수가 없는 사람. 네. 아 그래도 네. 저는 발언의 제약은 두질 않잖아요. 예.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인정합니다. 예, 인정하죠. 근데 왜 전민기는 말 못하게 해요? 아니야. 너 내가 발언에 제약한 적은 없잖아. 항상 말 못하잖아. 제약은 안 하는데 안 합니다. 했을 때 네. 후환이 두려워. 아니 그러니까 재미없게 했을 때지. 너 우리 부모도 욕해도 된다고 항상 얘기하잖아. 아 진짜요? 진짜요. 웃기면 돼.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이 새끼 봐라. 형 웃긴데? 재미가 없잖아. 웃긴데? 웃겼어? 그럼 넘어갈게. 고맙습니다. 이웃집에 신이 산다. 네. 어느 나라 영화죠? 이웃집에 신은 이거 국적이 뭐죠? 벨기에 같은. 네, 감독은 벨기에 출생인데 영화 자체는 이거 네. 영화 어디서 투자했는지 봐야죠. 그거는 네. 몰라요. 네. 어쨌든 유럽 영화. 유럽 영화는 맞는데 네, 알겠습니다. 국적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약간 블랙 코미디란 이런 맛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블랙 코미디. 네, 블랙 코미디라는 건 웃으면서 약간 비릿해야 돼요. 비릿하다고. 그냥 빵빵 터지는 게 다가 아니라 아. 웃으면서도 뭔가 씁쓸한 맛이 좀 있어야 아, 돼. 그러니까 뭔가. 약간 네. 훅 찌르는 네.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아. 날카로운데 달콤한 거지. 그렇죠. 네, 그런 아.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훅 찌르는 것과 날카로운데 달콤한 것, 비릿한 것. 어. 이거는 다 다른 맛 아니에요? 그럼 네.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날카로운 걸로 쿡 찔러서 비릿해. 그렇죠.
아니 근데 아니 이제 이게 이걸 설명을 해줘야 알아요? 아니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최강희님이 공격을 할 때 아니 어떻게 비릿한데 날카롭까 이렇게 옛날에는 막 이렇게 했다고. 근데 지금은 날카로운데 비릿하고 웃음을 넣네 마지막에. 그러니까 마지막 웃음을 넣어버려. 라이너는 어떤 일도 질라고 하지 않으니까. 웃음을 넣어. 네. 그래서 뭐 내가 이런 얘기하면 분명히 리액션이 오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니 근데 공격이 너무 좀 약해져. 뒤에 왜 웃음을 넣어? 제 춘천작 할까요? 춘천작이래. 춘천작. 네. 강원도로 한번 가볼까요? 네. 최강희님. 저는 다시 그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 100일. 그거 다시 시작합니까? 네네. 네. 아마 한 10번째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거는 본인이 그걸 체크를 하셔야죠. 그런가요? 네. 그 100일을 어떻게 할 건데? 아니 어떤 거는 100일로 가지고 왔다가 아닌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그리고 체크하셔야지. 100일로 가져왔다가 또 소개 못한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려요. 헷갈려요? 네. 되게- 근데 아마 10번째는 만들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네. 단톡방에서 작가님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요. 아니 100일이라고 네이밍을 이게 했으면 몇 번째인지 그걸 누군가 한 명은 얘기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해. 광희 형님도 얘기 안 하고 작가님도 안 받아. 몇 번째가 아니, 10분의 1밖에 안 했는데 벌써 몇 번째가 뭐가 중요해? 그래? 그럼 뭐 나중에 뭐 97번째 영화 뭐 이러겠어요? 형 그럼 100일이라고 해놓고 120까지 하면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120까지는 못해. 못해? 예. 그 전에 죽을 거야? 아니 그 전에 이 매불쇼가 없어질 거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그 일본의 이마무라 쇼헤이라고 하는 감독 이제 작고 하셨는데 이분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1980년대 작품입니다. 이거 시대극이에요. 너무 추천합니다. 와, 뭔데? 제목도 얘기 안 했는데. 네. 전 미리 알았으니까. 네. 안 추천할 수 없는 작품이죠. 와. 이 영화는 이제 제목이 일본어 제목 그대로 나라야마 부시코라는 제목을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어요. 나라야마 부시코. 네, 나라야마 부시코. 나라야마는 나이가 든 사람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 고려장처럼 그 고려장. 예. 고려장처럼 이제 너무 나이 형님 들어서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고려장이 있었다는 그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증거는 없지만 만약에 있었던 아니 이건 욕먹을 거야. 끼어들지 마. 도와주는 거잖아. 아니야 도와주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는 설명의 흐름상 그걸 이따가 짚는 게 더 자연스러웠어. 이거는 인정해야 돼. 일단 내 얘기 끊기잖아. 맞아. 일단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 아니 돼. 이 들어줘야 얘기 돼. 한동안 또 계속 욕먹을 거 아니야. 나 아니야. 안타까워서 그런 거야. 아니야. 흐름상 안 끊는 게 좋아. 형님 저는 그 오케이, 이해합니다. 오케이. 근데 네. 고려장이든 뭐든 네. 그 전근대 시절에 정말 배고팠던 그런 상황이라면 예. 아이도 버리고 팔아버리는 그런 그럼요. 판에 기근 들면 사람도 잡아먹는 네. 거. 그 흉년이 들거나 먹을 게 없으면 네, 노인들도 네. 갖다 버릴 수 있는 아니 거예요. 알았어요. 네네 그런 네네. 게 있었어요. 그런 풍습이 뭐 있다는 증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네. 영화에서는 네.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 영화 관련해서 그런 그 자기 어머니를 산 꼭대기에 버리고 와야 되는 아들의 그 슬픈 마음이 아이고. 이 영화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은 영화의 그 뒷부분 후반부에 나오는 거고 앞부분은 뭐야? 우리 이 매블쇼의 사랑은 러브의 그 세계예요. 굉장히 굉장히 그런 교미의 세계죠. 세계. 교배의 세계요? 예. 사랑은 러브가 결국 교미 얘기하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인간도 똑같이 동물하고 똑같아. 음. 예. 결국은 교미하고 별거 번식하고. 없어요. 예.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는데 뭐 이렇게 너무 없다 보니 약간 좀 지금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희한한. 그러니까 이제 새 색시를 얻게 돼요. 자기 부인이 죽어서 네. 새 색시를 얻게 되는데 이 새색 씨와 형이 그러니까 밑에 이제 동생이 있는데 형이 매일 밤 어떤 그 교미를 하는 거를 몰래 훔쳐보던 동생이 이제 수간을 해요. 수간을 하는데 이거 그 뭡니까, 자기 이 영화? 어떤 번식욕을 못 참아서 그러니까 또 막 형한테 막 얻어맞고 막 들켜? 너뭐 하는 거야 뭐 하는 이러고 짓이야. 아유 더럽다 이놈아. 하는데 그 동네에 어떤 그 부부가 있는데 이 남자가 병에 걸려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자기 와이프한테 고백을 해요. 우리 형이 자기 부인을 누가 강간하려고 해서 그 사람을 때려 죽였다.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병으로 죽는 게. 그러면서 유언을 남겨요. 내가 죽으면 이 동네 청년들하고 한 번씩 자주라. 자기 부인한테. 근데 그 부인은 그걸 정말 진지하게 받았어요. 진지하게 받았어요? 예, 진지하게 받았어요. 와 그래. 그래서 죽어서 그 부인이
동네 사람들 한 명씩 다 이제 해주는데 오. 이 주인공의 동생은 너무 냄새가 심해. 아. 그래서 이 동생만 건너뛴 거야. 아, 건너뛰었어 또 그거는. 건너뛰니까 동생이 막 죽을라 그래. 막. 어. 예. 죽을라 그러니까는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자기랑 같이 이렇게 일하던 동년배 할머니한테 이 영화를 형님, 이렇게 죄송한데. 설명을 해. 이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게? 아니 죽기 전에 꼭 봐야 되는 명작이라며. 아니 근데 뭐 설명을 왜 이렇게 해요? 야동만 못한 거 그거 같은데. 그 얘기하는 영화 아니야 이거. 야동이야, 야동. 야동이네. 어. 근데 이야기가 저질 야동이야. 이야기가 되게 보면은 그 천박하. 아, 저질 천박해. 야동.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진짜 우리가 먹을 게 없었을 때 네. 저질 야동. 예, 가난한 촌락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만약 그런 번식 본능을 가지고 있고 또 배고픔을 굶주림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 아, 인간의 군상을 보면 별거 없더라. 거기서 또 저기를 식량을 훔친 어떤 가족이 있어요. 다 그냥 생매장 해버려요. 굉장히 가혹하죠. 식량을 훔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영화를 봤을 때 네. 감상이 이렇게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아요.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어떤 그 영화로 보는 굉장히 잘 쓴 장편 소설을 하나 읽는 것 같은 기분인데 네. 사실 아마 지금 이 영화 다들 안 보겠다고 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그럴 것 같아서 예. 이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아, 그래? 네, 왜냐면 이렇게 막 확 잡아끄는 게 물론 섹스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사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섹스는 하나도 섹시하지 않아요. 관능미가 없어요. 네, 전혀 없고 그냥 교미예요. 진짜 형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교미인데 다 보고 났을 때 인간 그리고 세상 생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나름의 감상과 정의를 내려볼 수 있는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흔히 뭐 나라면 무시코 얘기할 때 내던져진 존재 그런 존재로서의 어떤 인간의 삶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라면 무시코는 정말 엄청난 문제작이고 대단한 작품이에요. 저도 아, 문제작이야. 처음 봤을 때 정말 그때 받았던 충격을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단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나라면 무시코 이마무라 쇼헤이의 이 영화는 최강희 평론가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었다. 아, 그리고 그랬어. 이제 3년 7개월 전, 43개월 전에 저랑 같이 지하에서 방송하던 시절에도 나라마부시코를 얘기를 하셨었다. 너무 돌려막기 아니에요? 물론 나는 기억을 못 하지만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근데 그때 이제 지나가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최강희 평론가님이 좋아하는구나. 나라마부시코를 좀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아, 자기와 좀 동일시했나 보다. 아니 근데 여기. 이마무라 쇼헤이라는 감독을 제가 좋아하고 좋아해. 이분이 뭐 나중에 이제 운하기로 또 깐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또 받아요. 네. 그리고 붉은 다리 아래 따뜻한 물이라는 작품도 있고 이 이마무라 쇼헤이 작품 세계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인간도 동물이다. 아, 그걸 좋아해. 형은. 예. 그래서 재미 그 뭐고? 붉은 다리 아래 그것도 한번 추천했었어요. 그것도 교미 얘기지. 아, 네. 좋아해, 네. 형은. 운하기도 제목부터 교미잖아. 운하기도 교미 얘기야. 네, 그럼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 인간 별거 없다. 별거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랑 알겠습니다. 코너에 한번 초청을 하는 것도. 누굴요? 교미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안 좋아해요? 아니 좀지가 좋아하는 교미를 좋아를 좋아하는 하시는 게 교미 영화를 좋아할 아, 뿐이지. 영화를 좋아해요. 교미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잖아. 그런 것도 안 좋아해. 그거는 뭐 말인지 잘 저기 모르겠네. 시정 잡배들이나 그런 얘기하는 거지. 예. 앞뒤가 달라. 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아무것도 아, 못해. 알겠습니다. 하지 마. 네. 근데 저 사람은 그냥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해야지.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네. 우리 거의 없다. 네. 추천작 제목 수준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냥 이 영화가 지금 극장에 걸려 있는데 네. 에어라는 영화예요. 아, 에어. 네, 아마 제 나이대 정도 남자분들이면은 어렸을 때 에어 조단 신고 싶어서 발버둥 쳤던 아, 기억이 다 있을 조던. 겁니다. 네. 엄마가 절대 안 사줘. 안 싸, 비싸. 왜냐면 에어 조단은 99,000원이거든. 아, 그때 99,000원. 당시 99,000원이었었어요. 왜냐면 어. 엄마가 사줄 수 있는 운동화 가격에 심리적 저항선을 넘어가는 가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학교 통틀어서 한두 병 신고 다녔어. 와. 에어 조단은. 근데 그 에어 조단이 어쩌다가 탄생하게 됐지? 그리고 몇 년도예요, 그게? 1984년 1984년. 네, 마이클 조던이 NBA 입성했을 때 마이클 조던을 모델로 써서 나이키가 만들어낸 시그니처 슈즈가 에어 조던이죠. 그 슈퍼스타가 아니었어요? 조던이? 그 당시에는 아니죠. 신인. 근데 드래프트 3순위였으니까 스타가 아니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슈퍼스타는 지금 아니네. 슈퍼스타는 아니었죠. 와, 근데 왜 나이키가 그렇게 했어? 그 왜 나이키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왜? 그 과정을 다루는 영화예요. 와, 이거 재밌겠는데. 이거 재밌어요. 저 봤는데. 아, 재밌어. 네. 재밌어요. 오. 그때 네. 이제 뭐 우리 농구 NBA 보고 뭐 네. 샤크나 이런 네, 맞아요. 신발 운동화 기억하는 분들은 꼭 봐야 돼요. 근데 감독이 벤 애플릭이에요? 벤 애플렉이 지금 뭐 여기저기서 다 내외로 다 제2의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네. 네. 이 영화만으로도 정말 이 사람이 영화를 잘 만드는구나. 어. 어쩜 이렇게 더하고 뺄 것도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지? 깔끔해. 네. 아니 근데 헐리우드에는 참 많아. 그 뭐가? 배우 출신 명장, 명장. 네, 아, 명감독. 배우 출신. 네. 그러니까 약간 배우 출신이라는 거를 의식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만들어요. 네. 그리고 벤 애플렉은 이 작품도 물론 훌륭하지만 그 전에도 이제 각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되게 많은 활동을 했었거든요. 아 구딜 헌팅이 벤 애플렉하고 맷 네. 데이먼이 같이 쓴 거 거죠. 네. 아니야? 네. 그러니까 벤 애플렉은 그만큼 이제 영화 배우로서가 아니라 음. 영화 제작 혹은 영화 감독 이런 여러 면에서 영화 전반적인 어떤 스킬을 갖고 있다고 봐야죠. 예. 구딜 헌팅이 그 각본을 벤 애플렉하고 맷 데이먼이 썼다는 거 알았어요? 저는 벤 애플렉이 초면이에요. 아 그래서 저기 리액션이 그렇게 시큰둥하구나. 아, 왜 그게 또 서운했어?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아, 그걸 원했어? 너무 고급의 정보를 줄 필요가 없어. 아니 리액션이 안 오는데 뭘 고급의 아, 이 정보? 형은 뭐 둘한테 두들겨 맞으면 나를 꼭 걸고 넘어져. 아니 무슨 보람이 있어서 좋은 정보를 주겠어? 아니 얘네한테 맞는 걸 왜 나한테 그래 매번? 아 당신 리액션을 그래요 이렇게 해줘야지. 알았어. 앞으로는 녹음해놓고 켜놓게 내가. 그래요. 조닉처럼 네. 약속 대련 해야 돼. 약속 대련. 벤 애플렉. 네, 어쨌든 벤 애플렉이 만든 사실 이 영화는 그렇게 큰 영화는 아니고요. 그리고 마이클 조던을 기대하시고 보면 안 됩니다. 마이클 조던 얼굴도 안 나와요. 아. 네, 에어 조던이 왜 탄생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런닝 하나 만들어서 팔고 있던 만년 신발 어떤 스포츠웨어 업계에서 만년 3, 4위를 달리고 있던 3, 나이키. 4위? 네. 당시만 해도 아디다스랑 컨버스가 훨씬 위였어요. 그래? 네. 그러던 나이키가 이 하나의 결정으로 전 세계를 휘어잡는 스포츠웨어 회사로 거듭나게 되는데 와. 이 과정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걸까? 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영화를 통해서 좋아하는 건 이런 건데 여기서 우리는 이 영화가 보여주는 거에서 뭔가 하나를 얻어갈 수 있는 거죠. 필요한 순간에는 도박수를 요행수 혹은 도박수를 어떻게 던져야 되는가. 그리고 만약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면 어디까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영화예요. 저는 근데, 이런 네.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 맥도날드 성장기 다룬 영화 하나 예, 있잖아요. 파운더라는 네네. 영화 아, 파운더. 예. 아, 저는 그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거 좋아하시면은 이거는 너무 좋아하시고. 아, 너무 좋아요? 네, 와. 왜냐면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니까. 음. 모든 나이키 전설의 시작이고 와. 마이클 조던을 내세운. 지금도 나이키랑 이제 뭐 르브론이 뭐 몇백억 달러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아, 재밌게. 이게 뭐 몇백억 단점이라면은 영화 다 보고 나면 약간 야 참 니네 잘났다 이 생각이 들고 약간 허무해질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우린 나이키가 없잖아요. 마이클 조던도 없고. 우리가요? 네. 아, 우리나라 네, 네. 미국한테 하는 소리. 그러니까 이게 이 과정이 야 참 멋있네 이러고 딱 보면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는 거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미국적인 얘기예요. 네. 우리도 무슨 뭐 브랜드로 뭐 예를 들어 뭐 이충이 지금의 스타가 아니다. 지금은 허재. 이현중 같은 선수나 이현중이 누구야? 여준석이나 뭐 여준석 이런 누구야? 아, 요즘에 지금 뜨는 아이들. 네, 네, 네. 지금 뭐 이제 되게 잘하는. NBA 도전하고 국가대표.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 네, 네. 대학 선수예요. 이충희 선수는 얼마 전에 선수는- 그 저기 어른용 디펜더 광고에 나오시던데. 아, 그 아내분하고 같이. 네, 아내분하고 맞아요. 같이. 그리고- 최란 씨랑 같이. 이충희 선수는 한참 전 아니에요? 허재 선수보다도 네, 한참 그 전. 선배죠, 선배. 네. 약간 이충이 무시하는 것 같다 너네. 아시아 아니, 최고 잘했지. 슈터잖아요. 네. 최고 네. 슈터죠. 그분은 근데 3점 슛 라인도 없을 때부터 그러니까 활약했던 3점 분이라. 슛이 네. 있었으면 더 득점을 많이 했을 이충이는 거라고. 아주 점잖아 사람이. 점잖다고. 네. 이충이 운동화 나오면 살 거예요? 근데 이충이는 아, 살 거냐고. 아니 근데 얼마 주고 살 거야? 아니 살 수는 있는데 이충희 선수는 성격이 점잖잖아요. 네. 마이클 조던 성격 장난 아닙니다. 마이클 조던 성격이 나빠? 아주 고약하죠. 아니 그렇게. 라스트 댄스 보시다면서요. 네. 그거 봤는데 그래 그 사람이. 아니 나는 약간 거울 같아가지고. 그거 보면 네. 진짜 최욱이랑 똑같아. 난 저거를 벤치마킹 하나 싶었어. 독선적인 에버스에. 리더. 그거. 아 좋더라고 저. 아, 근데- 카리스마로 다 휘어잡아야 되는 리더. 네. 내 뜻대로 해야 되는 리더. 근데 마이클 조던이 그런 건 되게 납득이 되거든요. 아, 최욱 무시하냐? 아니 나는 왜 마이클 조던이 납득된다는 얘기밖에 안 했어 나는. 네. 성격 더러워도 농구는 잘하잖아. 네, 엄청 잘하잖아요. 최고죠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성격이 마이클 조던을 만든 것 같아요. 아, 절대 그렇죠. 지고 못 살고. 예. 어떤 선수가 나 한번 이렇게 블록했어. 그리고 내 앞에서 끝까지 세레머니 가. 한번 했어요. 끝까지. 내년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거. 그리고 대단해. 그대로 돌려줘야 돼. 맞습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네, 알겠습니다. 그 에어 조던 얘기하니까 또 우리가 어렸을 때 리복 그 펌프 한번 나와가지고 그래. 펌프 맞아. 펌프. 네. 와
야 그거 그 신발 신박했죠. 전교에 한두 명 있어. 그러면 그거 보려고 애들 막 줄 서 있어. 아 그 공기 넣는 거 보려고. 공기 넣는 거 가져가려고.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나네. 맞아요, 진짜 그랬어. 그랬잖아, 진짜 그랬어. 진짜. 예, 예. 그리고 위에 목 위에 이렇게 찍찍이 붙이는 거 있잖아. 요거를 빼갖고 찍찍이끼리 이렇게 붙여놓는 아, 거. 밖에다가. 밖에다가. 아, 그거 그거 간지지. 아, 정말 옛날 생각 난다. 예, 저기 다닐 때는 예. 애들이 수업 시간에 고무신 신지 않았어요? 아니 하얀색 운동화에다가 예. 그 나이키 그 마크 그림 맞아요, 맞아요.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그것만 계속 그리는 맞아, 애들이 맞아. 아 그 시절에도 나이키 예, 있었어요. 예, 예. 어. 그거 하나 갖고 싶은데 맞아. 살 돈이 없으니까 그거요. 선생님 시절에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아디다스 액신이라고 있었어. 피식피식 액신, 소리 나는 맞아요. 거. 액신이라고. 맞아, 맞아. 아, 역시. 우리 이제 3대장이었죠. 아 3대장이야? 음. 근데 이거 언제까지예요? 나 피곤해 죽겠는데. 4시 10분. 아니 지금 영화 얘기 다 끝나고 지금 무슨 농구 얘기하다가 운동화 얘기하다가 지금 뭐야? 아니 아, 빨리 끝내. 아니, 제목선에서 하자더니 에어충이가 좀 너무 아쉬워. 에어충이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벌레 같잖아요. 충이는 뭐야?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